안녕하세요. 천황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군입니다. 대한민국의 구군. 2023년에 이제 구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는 시점부터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시기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혈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다시 예전처럼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보시면 민생보다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권과 당파 싸움 그리고 정치인들의 무지함 이런 것들로 구군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보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왕이라는 분, 대통령은 정말 7, 8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자기 편이 아니면 어린애처럼 삐져서 그 직을 내려놓게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만들고 그걸 또 부추기는 아첨쟁이들을 끌어안고 있고 진짜 딱 그런 판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그를 견제할 사람들은 지들끼리 쌈질하고 당권 잡으려고 머리싸움하고 견제할 당 대표는 매일 포도청에 끌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구속 직전에 가 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국민들의 민생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모든 민심이 많이 흉흉해지고 있게 된 거예요. 약간의 어떤 정치 혐오. 맞아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정말 정치 쳐다보기도 싫어. 뉴스에 정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채널 딴 데로 돌리고 싶어. 막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구군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 내년 중반은 가야 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날 걸로 보이고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꿈을 꾸는데 지리산 천왕봉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 두 분이 보였거든.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은 전두환 대통령. 이 두 분이 악수를 하시면서 무슨 서류 같은 걸 서로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니 내년 5월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순간 이렇게 딱 드는 감이 내년 한 중반은 돼야 뭔가 우리나라가 좀 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꿈을 꾼 게 1월 7일? 그때쯤이거든. 내가 잊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에 구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고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어떻게 또 먹고 살아가야 하나 너무 물가는 오르고 있고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오르고 있는 게 없잖아요, 보면. 정말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에 서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의 당파 싸움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들 저러고 있을까? 국민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 각자 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들 말은 하는데 근데 그런 시점에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군은 지금 당장은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한동안은 이렇게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채워지지 않는 운이 되겠구나. 내년 한 중반쯤은 돼야 다시 뭔가 싹이 돋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북한과의 관계는 뭐 지금 이제 거의 뭐 그거 지금 또 미사일 쐈다고 지금은 어느 시기에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 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네. 그렇다고 뭐 남북 전쟁까지 일어날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관계 개선이 좋아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닌 서로가 서로한테 못질을 하고 있는 격이거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못질하고 있대요. 아무 득도 없는 그냥 뭐 하는 거지? 기죽이기? 기죽이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싸움인 건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쟁까지 터질 확률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좋아질 걸로 보이진 않아. 23년도에도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있을까 없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2023년도의 대형 참사가 혹시 있을까? 그래, 8월에서 9월 정도에 물 쪽에서 참사, 이게 대형 참사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물 쪽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한 번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 근데 이게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다 줄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 명수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참사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상간에 물 쪽에서 배로 인한 참사는 한 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력 8, 9월. 네, 하반기에. 없어야 될 텐데. 없어야 될 텐데. 선생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월에 물 쪽에서 뭔가 사고수는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대형 참사가 아니길 바라야지. 안녕하세요. 서하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요즘 사실 뉴스 틀면은 네. 어지러워요. 나 정치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 얘기하려고 또. 2023년에 우리나라 국군이 어떻게 될까? 근데 국군도요. 뭐 정치가 있고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찝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나 안 하고 잡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예. 경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제 너무 너무 어려운데. 아, 그래요. 경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가가 옛날에는 10,000원이 1,000원에 값어치를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50,000원이요. 10,000원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시장을 한번 가더라도 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직인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필요해서는 안 사고 잡어. 근데 자식으로 인해서 애들을 뭘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꼭 산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우리 국군도 그래요. 우리 경제가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가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를 나라를 우리도 보면은요. 일반인도 있지만은 우리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행정 위에 또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가 잡히려면요. 우리 정치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정치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무엇이 어쨌다. 뭐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나라의 국군으로 봤을 때 아버지 엄마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내려놔야 된다 어쩐다 여론이 많고 저희 이슈가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경제는 잡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러대요. 요즘에 와서 선생님 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이 물어볼 때 뭐 이제 뭘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 한번 얻어 먹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초심으로 가라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나 이렇게 물어볼 때 초심으로 가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처음에 나라의 아버지를 뽑을 때 정치를 한번 바꾼다라는 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재명 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잘했던 못했던 국민이 뽑아놓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심에서 처음에 왜 뽑아주셨어요? 나라의 아버지를 왜 만들으셨어요? 그거는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제가 이제 막 열분이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의 현직의 대통령은요,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을 바꿔놓고 또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어쩐다 그러지만요. 저는 절대 선입견은 안 갔지만 이재명 씨는 또 어떻습니까? 그분도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똑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가 정치 쪽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야지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요. 물가 조정이 돼요. 그리고 나라로 봐도 지금 시끄럽고 안정성이라는 게 없는데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났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코로나 있죠. 전쟁 났죠. 지금 전쟁 난 지가 언제예요? 1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고 수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 코로나로 인해서도 또 수입이 됐던 수출도 힘들었었고, 이런 가중에서 뭐 우리 경제가 살으려면은요, 정치 갖고는 이제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가 안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이세요? 정치가 안정되는 시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8월 추석이 우리 한가위 명절이라 그러죠. 모든 핵곡식이 들어오는 8월입니다. 그때 정도 되면은 싸움이 끝날 것 같아요. 나라의 싸움이 끝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2023년에는 네네. 나라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올해는 아직은 운이 없어요. 상반기 지나가라 하시니까 자 양력 10월쯤 돼야 그나마라도 조금 풀릴까 하는데 올해 국군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히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회복기가 조금 들어가니까 다행이고요. 또 어저께도 그러잖아요. 대전에서 금호타이어 맞아요. 큰 대형 사고 났죠. 그런 악재가 자꾸 겹치는 거는 그만큼 국운이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운이 좋으면 만사형통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모든 게 잘 풀려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운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정치 보십시오. 정치를 뉴스를 보다 보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면서도 관심이 가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또 나라가 잘 풀려야 국민도 더 잘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부자들이 90% 우리 개미 군단을 이끌고 나가듯이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돼야만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면 국민이 다 편안한 건데 그 올해 대한민국 2023년 개면년 해오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상반기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인간 사장은 양력 10월달 넘어가라. 그때쯤 돼야 조금씩 풀릴까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는 많이 힘이 들고 정치도 힘들고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국이에요. 지금 마스크는 잠깐 풀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서도 그게 완전 해제가 안 되는 거고 서로 국민들이 불안해서 마스크를 서로가 쓰잖아. 정부에서 쓰지 말라 그래도 국민들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지켜서 쓰는 거거든요. 올해 경제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뭐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저질러만 놓지 마시고 때를 맞춰서 때와 시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때와 시를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뉴스에서 이제 정치적인 뉴스가 좀 많이 많죠.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실 때 좀 어떤 느낌이 답답해요. 답답해. 왜 답답하냐? 저는 진짜 정치하신 그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 무슨 문제가 소지가 생겼을 때 국민을 자꾸 불러 일으키십니다. 국민이 원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말 제발 좀 하시지 마세요. 진짜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갖고 저와 뜻이 같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 대표라고 진짜 우리 정치하신 분들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 손주 아세요?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 본인들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국민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 현재 국회의원 299명인데 그분들이 다 국민들이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을 때는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나쁜 걸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자꾸 끌어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리는 여당 야당 합의 붙여갖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지 여당에서 국민 팔고 야당에서 국민 팔아서 국민들 자꾸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전서부터 저는 진짜 뉴스 매니아인데 그전서부터 늘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국회의원들 제발 국민들 갖다가 끄집어내고 나쁜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국민들을. 진짜 저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진짜 나와 뜻이 같이 맞는 분이 있다면 저는 299명 국회의원 상대로 해서 국민들이 언제 니네들한테 그런 걸 원했냐라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하십시오.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싸우라고 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당신들 놀면서 세비 다 받아가잖아. 세비 다 받아가면서 국민들이 노는데 세비 주러 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 팔아먹고 뭐든지 하면 국민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이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무슨 권한을 줬습니까? 국민 대행을 해서 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입법이고 사법이고 현재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이뤄준 적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것이 국회에 산적됐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도 풀어진 게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묶어놓지는 않았어요. 누가 묶어놔요?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이. 자기네 뜻에 대립이 안 돼서 묶어놨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그걸 입법이든 사법이든 간에 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풀어줘갖고 그 합의 와갖고 제발 좀 입법화를 시켜갖고 국민들 좀 살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앞에 그럼 뭐 350명, 50명 더 늘릴 계산이라고요? 그거 아니죠. 299명도 제명을 다 못하고 있는데 제 능력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늘려서 뭐합니까? 세비만 더 나가는 거. 그건 당신네도 밥그릇 챙기자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국민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거 잘 살게 해달라. 그다 돈 많이 벌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는 거. 그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조차 해주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또 50명을 더 늘릴까? 뭐 비례대표를 더 늘리는. 우리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신네 밥그릇 싸움이에요. 우리 국민들 생활하고는 하등 이유가 없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늘릴 것이 아니라 299명도 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만 다 해주셔도 우리 국민들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박수 칠 겁니다. 과연 저만 그럴까요? 한번 영상 보시고 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국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진짜 국회의원 여당, 야당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얼마나 학식도 많고 지식도 많으십니까? 개개인을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알아줘. 뉴스요?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안 보면 궁금하고 답답해서 뉴스를 보는데 이왕이면 뉴스를 볼 때 미소 지으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